구티비 특별기획 국내 마약 중독 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치료율,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하다 부도가 났는데 총회에 소속돼 있는 10여 개 교회들로 피해가 번졌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찬양 사역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한국기독음악협회 KCCM이 발대식을 통해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훈련해 자국의 사역자로 파송하고 있는 세계 외국인 선교 신학교가 구티비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동대문구청 기독선교회와 동대문구 교구협의회가 나라와 구청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4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국내 마약 중독 인구가 급증하는 데 따른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를 파고드는 마약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다각도로 힘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마약 사범이 줄어들긴커녕 증가 속도가 매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치료율,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마약 음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SNS를 통한 마약 유통 경로 확대 등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와, 진짜 공기 자체가 진짜 여름 냄새다. 와. 대박 냄새. 과거에는 반사회적 불량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마약을 서로 간에 접하고 그렇게 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인이 마약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중학생이 또 마약을 판매하고 중학생들끼리 마약을 주고받고 그것도 대마초도 아니고 필로폰을 마약의 추세들이 너무 심각하다. 마약 확산 추세는 이런데도 대책이나 치료 방법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 환경도 열악하지만 전문가와 실제 치료 경험자들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치료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회적 인식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시작하고 약물을 끊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이 마약을 했다 그러면 어디다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마약 중독자 만들기 싫으니까 감춘다고요. 국민들 인식 자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박 센터장은 이러한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마약에 대한 인식들이 오히려 중독자들을 숨게 만드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중독자들이 치료 의지만 있으면 주변 사람이나 심지어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인식이 열려 있다며 우리나라도 범죄자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치료시설로 연계해준다면 숨어있는 중독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치료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나쁜 그 추억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마약은 제가 거의 100% 얘기지만 나쁜 추억밖에 안 됩니다. 마약은 절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요, 평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독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하루가 다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보더라도 1월 1,314명이 단속된 것이 6월에는 2,858명으로 급증합니다. 마약에 처음 손대는 연령도 계속 낮아져 20대가 30.7%로 가장 높습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도 2.8%가 넘고 15세 미만에서도 통계가 잡힙니다. 접하는 시기가 어려질수록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중독에도 깊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독되는 속도를 치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약 사범을 적발하면 연계된 재활치료시설로 보내지지만 모든 인원을 수용하기 어렵고 재활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현실입니다. 전과자의 낙인이 찍히면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워 상당수는 마약에 다시 손을 대게 된다는 게 재활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치료나 뭐 병원이나
뭐 이런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를 가더라도 정신적으로 망가진 것만 살을 해주고 이약을 처방해주고 저약을 처방해줬지만 중독으로 생긴 정신병적 증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중독 전문 의사들이 이 손가락에 10손가락도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마약 중독이 어린 청소년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의 대책은 정부 차원을 넘어 가족과 사회 공동체가 함께 나서 사전 예방에 힘을 모으지 않는 한 상황은 되돌리기 어렵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하다 부도가 난 서울 은성교회 문제로 교회 17개가 경매 위기에 처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수년간 법적 공방을 펼쳐오다 최근 법원이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단이 11월까지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여 년 전 대형교회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곳엔 높은 건물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만여 명에 가까운 교인들은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융자를 얻어가지고 집을 좀 짓다가 또 이 건물에 새로 사는 데서 집회를 하면서 또 돈이 부족하니까 또 이것도 융자를 더 많이 꺼내가지고 이게 몇 년을 약 한 10년을 끌어버리니까 정말 그 융자가 이자가 더 커지고 해서 경매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800억, 900억 노래를 부르다가 정말 한 푼도 못 건지고 융자로. 대출로 인근 건물을 매입해 차익을 남기는 등 무리하게 건축을 하려다 부도난 은성교회는 교회 재산을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상태였습니다. 교회 부지를 낙찰받은 시행사는 같은 재단에 가입돼 있는 총 17개 교회를 상대로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 중 10군데는 재단에 교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그중 3개 교회는 반환 소송을 통해 재단을 탈퇴했습니다. 강한 교회는 이제 불안하고 성례 헌법을 잘 따른 교회들이 은성교회가 잘못하는 바람에 억울하죠. 예장통합총회 헌법에 따르면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고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공적 재산인 교회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소속 교회들이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지난달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지재단이 오는 11월 30일까지 25억 원을 지급하면 17개 교회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사건이 모두 해결되는 겁니다. 법적 대응 추진 비용 9억 원까지 총 34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통합총회는 노회와 교회들이 모금해 마련할 수 있도록 금액을 분담한 상황입니다. 27개 노회가 34억을 다 분담을 했어요. 이번에 해결하고 나면 법적으로나 총회법으로 안전장치를 다 개벽에 한해서 그걸 책임지는 걸로 하든지. 한 교회의 무리한 확장으로 발생한 부도가 교단 소속 교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 복음적 가치로 사회를 섬기고 겸손해져야 하는 교회가 기업화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총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찬양사역자들의 연합체 한국기도금악협회 KCCM이 지난 4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찬양사역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한국 CCM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 선교도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찬양 사역자들에겐 이들을 지원해줄 소속사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티스트로서의 홍보나 공연 섭외, 심지어 음반 판매까지 사역자가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또 이들의 공연을 단순히 봉사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있어 출연료 없이 무대에 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사역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역자들의 교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한국기도금악협회 KCCM이 4일 출범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범위나 음반을 이렇게 판매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정리나 또 아니면 조금 바르게 하는 방식이나 이 협회가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KCCM은 1988년 설립된 찬양사역자연합회를 모태로 출발했습니다. 기존 사역자들만의 연대의 한계를 느끼며 단체는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3년간의 준비 과정 끝에 음반 제작자와 교수진, 또 저작권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연합체로 발전했습니다. 초대 회장엔 수십 년간 찬양사역자로 활동해온 가수 송정미와 안민 고신대 전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코로나19로 무대를 잃고 힘든 시간을 지내온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사역자들과 연대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쉽지 않은 찬양사역이라는 개척지에 당겨주시고 이끌어주신 많은 선배님들 이 자리에 계셔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힘든 코로나 시간에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혼자 가게 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간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리라. KCCM은 사역자들의 저작권 보호와 함께 음반 제작과 유통, 또 공연까지 활동 전반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노래하는 자가 있을 수 있도록 창작하는 자, 그리고 또 노래하는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그 백스테이저들과 다른 많은 사역자와 함께 그들을 손잡고 하는 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또 장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던 한국 CCM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며 KCCM이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훈련해 자국의 사역자로 파송하는 세계 외국인 선교신학교가 5일 구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외국인 선교신학교 김덕겸 설립자는 업무 협약식에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신학교육을 시켜 해외로 파송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며 구TV와의 협력이 현지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 1명 가는 것보다 현지인 선교사 1명이 훨씬 낫다. 앞으로 이제 구TV가 함께 잘 업무 협약을 한 이후에 동역을 한다면 우리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분들을, 이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그쪽에서 리포터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쪽에 정보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외국인 선교신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발굴하여 자국의 목회자 및 지도자로 역파송하는 목적을 비전으로 2011년 3월 설립됐으며 현재는 서울에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외국인 선교신학교는 지금까지 미국, 영국, 인도, 이란, 남아공 등 국적의 졸업생 약 250명을 배출했습니다. 동대문구청 기독선교회와 동대문구 교구협의회가 나라와 구청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지난 4일 진행했습니다. 동대문구청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는 선교회원들과 관내 목사 약 40명이 참석했으며 통일과 다음 세대, 동대문구의 복음화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교회는 어둠이 짙어져가는 세상 속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 함께 연합해 회개해야 한다며 기도회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청 기독선교회는 구청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직장선교단체로 1987년 세워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오래됐습니다. 동대문구청 기독선교회 정은숙 회장은 연합기도회를 통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인근의 성동구나 중랑구와도 연합해 기도회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다음 달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되는데 윤 대통령은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신속히 재가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임시 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아래로 투신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장의 업무 처리 방식과 사적인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A 교사가 주말에도 집에서 업무를 해야 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렸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 연합뉴스가 확보한 녹취록과 A 교사의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A 교사는 업무 때문에 교장과 소통을 자주 해야 했고 교장의 꼼꼼한 업무 처리 방식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B 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B 교장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때 우주로 보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지구 관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5일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3차 주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영상 레이더로 전 세계 여러 곳을 시험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영상 레이더 탑재체 시험 운용 과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영상 레이더는 주야간 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구름 등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지상 관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전했습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달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가 원하는 탄약과 대전차 미사일 등을 공급하고 러시아로부터 위성, 핵 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한 첨단 기술 이전과 식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 재개라는 세계 식량 안정화와 직결되는 카드를 손에 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결론 없이 협정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우리는 협정을 재개할 준비는 됐지만 서방이 러시아의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 협정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 중에도 우크라이나의 흑해를 통한 안전한 곡물 수출을 보장한다는 협정으로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체결됐습니다. 파티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 참석차 케냐 나이로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기후변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러한 국제적 균열이 점점 더해간다며 에너지와 기후의 미래를 볼 때 국가 간의 국제적 협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오는 11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미국과 중국이 모여 지정학적 긴장은 제쳐두고 주요 이슈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매 매물로 나왔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계 최대 코뿔소 농장이 야생동물 보호단체에 인수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남아공의 야생동물 보호 보존단체인 아프리카파크는 세계 최대 민간 코뿔소 농장인 플래티넘 라이노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파크는 남아공 정부의 지원을 받고 긴급 모금, 철저한 실사를 걸쳐 농장과 코뿔소 2,000마리를 모두 사들이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10년간 코뿔소들을 잘 관리해 안전한 지역에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농장은 관광지 개발 사업자인 존 휴미 남부 흰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 사자를 털어 운영한 곳으로 최근 저축이 바닥나 운영 자금을 대기 어렵게 돼 농장을 지난 4월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늦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동해안에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침 저녁은 더 선선해지겠지만 한낮 늦더위가 남아있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0도, 광주 32도, 부산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사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 증상이 있으며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교사보다는 여성 교사에게서 높이 나타났고 특히 언어와 신체적 폭력 경험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두드러졌는데요. 교사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막막하기 때문일 겁니다. 전국의 선생님들 자책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